그럼 결혼을 결심해서 네. 사장님하고 상담할 때 주로 어떤 걸 물어보나요? 첫째 제일 많이 묻는 게 뭐, 이제 신랑분들도 요즘 나이가 40대 이렇게 접어든 분들은 저도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사실 많이 해요. 요즘 최근에 이제 가끔 제가 방송에서 왜 요즘은 이제 신랑분들이 고수입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제가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저수입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알고 저도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 구독자분들이 약간 그 방송 자체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사실 국제결혼은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도 왜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단수 작업하면서 수입이 낮은 분들이 사실 많이 했잖아요. 한국 여성들이 그런 여성들하고 결혼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뭐 간부급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다니는 신랑들도 있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자들 중에도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결혼하는 층 자체 생각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지 수입이 낮은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한테 상담 온 분들 중에도 제가 사실 한 달에 한 수입이 한 300 정도 되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하잖아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현재 수입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 정도 여유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한 달에 300 버는 사람이 100에서 150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생활 하는데요. 근데 한 달에 500 버는 사람이 차도 좋은 차 사다 보니까 차 할부 나가고 집도 샀어. 집에 은행 대출금 나가. 자기 보험금 나가. 좀 자기도 써야 돼. 놀아야 돼. 하다 보니까 빠듯해요. 과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결혼하면 더 가능성이 있겠어요? 여유가 있는 분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고수익 되는 사람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편견이 과거에는 한국에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 뭐 못 사는 사람들이 했다. 이 편견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고수익자가 많아져서 고수익자만 하는 게 아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이제 일반적으로 낮춰보는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혼하시는 분들도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신랑분들한테는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수입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실 결혼 생활은 더 잘한다. 한국 사람하고 살든 뭐 외국 사람하고 살든 이 가정을 일구는 건 돈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돈이 빠듯하면 마음이 초조해질 거고 그것도 사람 마음이 초조하다 보면 서로가 또 뭐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조금 여유가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신랑들 중에도요 수입이 조금 낮은 분들 결혼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더 좋은 좀 더 많이 버는 직장으로도 이렇게 바꾸고 이래 한 분들도 많아요. 제가 과거에도 우리 그런 분도 있었어요. 사실 200만 원 버는 신랑이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부가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직업을 바꾸더란 말이죠. 왜? 이제 와이프도 오고 애도 키우고 하려고 하면 제가 이 돈 갖고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혼자 살 때야 뭐 이 돈 갖고 됐지만은, 그러니까 남자는 와이프가 생기고 자식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게 남자잖아요. 책임감.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사실 수입, 요 정도 수입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 본인이 현재 벌어서 본인이 지출할 거 지출하고 본인이 쓰고 또 조금 어느 정도 100 정도 이상 여유가 있는 분들 같으면은 결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선에서 결혼 생활 지출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한 달에 100 다 쓸 일이 없잖아요, 또. 뭐 좀 더 생활비도 좀 더 들 거고, 뭐 가다 보면 또 와이프하고 뭐, 주말에 놀러도 한번 자주 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만 되면 된다. 뭐 돈 잘 벌면은 좋겠죠.
근데 우리 또 신랑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 수입은 높은데 저하고 상담할 때 월 한 400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 그 서울 신랑분 신상명제서에 월 400으로 적혔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뭐 본인 작은 아파트 있고 이 정도 같으면 뭐 괜찮네 하고 했어요. 비자 서류를 하다 보면 신랑분 서류가 다 오잖아요. 소득금액 증명원에 연 9,800이 돼 있더라고요. 왜 낮죠? 이제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그만큼 번다 하니까 조금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분은 참 겸손하게 자기가 말했구나. 그도 이분도 사실 대기업 다녔어요. 그 대기업 중에도 저는 좀 단순 노동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재직증명서에도 직책 나오잖아요. 반도체 무슨 개발 사업부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전문직 쪽이잖아요, 사실. 응? 그러니까 본인이 수입이 낮든 좋은 신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상담을 해도 저는 말합니다. 본인이 결혼을 해서 와이프한테 참 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하고 직접 본인을 봐야 이분이 외모도 어떤지, 사실 외모도 좌우하잖아요. 요즘 뭐 여자도 외모 뭐 남자 안 보겠습니까? 보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보는 거는 잘생긴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참 좋아 보인다는 걸 보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결혼한 신랑분 중에 참 신랑분도 뭐 자기 가게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도 또 사놓고 이렇게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성을 못 사귀어 왔대. 그래갖고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도 그분도 저한테 상담할 때 저한테 딱 했던 말이에요. 저도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을 제가 만나러 간 이유가 있어요. 상담을. 처음에 제가 상담 가겠다고 했어요. 이분한테는. 왜? 어떤 분이 누가 여성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분 나이가 51살이에요. 근데 20살인가 19살 아가씨를 소개했어요. 베트남? 그래서 내가 절대 본인은 그 나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 상담 나갈 때 본인한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19살짜리 못하게 말기로 갔는데 이분이 계약을 하고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부도 사실 32세 신부 미혼 여성 만나서 이 신부도 굉장히 착하게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오고 이번에 내가 결혼을 진행하는데 진짜 나무랄 거 하나 없을 정도로 여성분이 잘하는 그런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물을 때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보다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착한 여성, 그리고 신랑분 나이가 있든 어떤 간에 미혼 여성 만난다고 생각하고 제가 피하락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 여성 하지 말고 문신 있는 여성 하지 말고 재혼 여성 중에 자식 있는 여성 하지 말고 그런 여성 중에 나이도 조금 있는 여성 중에 본인이 진짜 착한 여성을 배필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